나경원 대 이준석 양강 대결. 자, 어저께 이제 이준석이 이경영이다, 삼자 대결이다, 주호영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 뭐 겸손을 떤 거는 아니겠지만 이준석이 와 지금 돌아가는 거는 나경원 대 이준석 이렇게 양강 대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요, 오늘 나경원이 이제 출사표 던지고 또 이준석이 그동안 뭐 꾸준히 대표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출마 선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대 그 이준석 양강 대결로 많은 언론에 이 기사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나경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중구, 동작구.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주호영이,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되면, 원내 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가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둘이 그냥 없는 데서 맨날 서로 험담하고 그랬어요. 이거 참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은 원내 대표를 계속해서 하기를 바랬는데, 이거를 이제 황교안이가 쫙 안 된다고 이 스탑 사인을 해갖고 그냥 임기만 채우고서 그냥 사이로 총선에서 이제 끝난 거죠. 이 4.7 선거에서. 자, 그래서 나경원을 이 황교안은 굉장히 견제를 했었는데, 결국 황교안이 김기현을 밀어줌으로 해갖고 나경원에게 일종의 기회를, 열쇠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 지역 균형이라는 거는 정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의 당원들이 이 TK에 다 있지만, 이 전국 정당으로서 모양새를 갖추는 거, 즉 김기현이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나경원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영선의원에다가 또는 직업이 국회의원 후보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이 약점이 있지만, 이준석은 젊음, 변화, 특히 20대 남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고, 20대가 아니더라도 남성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젊고 신선하다, 뭐 30대다, 뭔가 새롭다. 이 노예하고 늙고 뭐 이런 사람들 틈에서 어떤 애송이가 막 반짝반짝 눈을 반짝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나가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게 이준석의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준석의 약점은 뭐냐? 이 신선하다, 젊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말하는 기치, 이건 너무나 늙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능구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을 모셔와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이 정말로 위대하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막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준석한테 이게 진짜 신선함. 정말 유효기간은 지났는데 막 그냥 보존료, 합성 보존료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나는 신선해요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는 유효기간 지난 샐러드라든가 이 두부 같은 그런 이제 후보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이준석의 속내, 이 실체가 있는 거고요. 나경원의 약점이라면 또 뭘까요? 또 나왔어입니다.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원내대표로서 참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한 거,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거.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지는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는 연예계에 대비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대단한 미모는 아니지만은 이 여의도에서는 대단한 미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화력, 모든 남성 의원들에게 오빠 할 수 있는 친화력, 그 다음에 눈물을 어디서나 흘릴 수 있는 이 수도꼭지적인 연기력, 이건 굉장히 나경원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의 동향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 대구 쪽에도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당직자들이 있고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금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뭐야 아가 까부노 그러면서 우리가 TK의 본산이 바로 국민의힘이 TK의 본산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해?
막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무조건 안 돼. 영남 안 돼. 보여줘야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호영이 일단 이 영남 쪽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힘들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 이제 영남당 좀 벗어야 되겠다. 이 영남당이라는 걸 한번 뒤집어 엎어줘 가지고 이 전국 정당으로서 실제적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 이쪽도 뭐 강원도 그 다음에 제주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와 이번에 한번 황골탈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 이준석이라는 애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준석이를 내세우면은 이준석이가 어쨌든 청와대에서 뭐 영수회담 할 때도 이 문재인하고 같이 딱 하면은 이준석이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눈길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송영길 이 송투남 내지는 뭐 머리 그냥 허옇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시커멓게 그냥 그 이 염색하고 나와가지고 이 늙은 얼굴로 막 이렇게 있는 여기에 비하면은 옆에서 이준석이 있으면 그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이 정치는 그림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TK도 있고 PK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경원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변했어? 도로 한국당 이게 굉장히 강렬할 거다. 그러면 이준석이를 통해 갖고 일단 손님권은 장사라도 해볼까? CF 모델로 이준석이를 고용하듯이 우리 잠깐 얘를 써보자.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고단수적인 복합적인 생각을 이 당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공화당부터 내려온 이 당을 꿋꿋이 지키는 뭐 80, 90에 가까운 당원들도 정말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경원 대 이준석의 양강 대결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대 면에서는 이준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김은혜, 김웅, 이준석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왜? 다 김종인 키드로 지금 손잡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나경원이 이제 조직표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주호영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주호영이 나경원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주호영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비 경선 즉에서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50, 그 다음에 당원 투표 5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황우려 등 어쨌든 신진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반짝반짝하게 좀 새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이게 강력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여론조사 50%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고전적으로 클래식하게 얘기하자면 당대표는 당원들만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이 당원 투표 70% 본선에서 그리고 여론조사 30%도 저는 낡은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정당의 의미라는 게 디지털화돼 있고 또 정당이라는 게 1,000원 내지 2,000원 이 당비 내는 권리당원으로 이루어지는 정당.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문바들 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저 민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벽도 이제는 허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조직표에 있어서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내가 1등 할 수 있다고 주호영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호영 선수를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바닥을 훑는 이 민주당에는 정세균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는 주호영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호영은 끝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신진들이 합친다. 이준석, 김웅, 김은혜가 합친다. 이러면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대선에 유리한가? 나경원이 우리의 대선에
유리한가? 이 답을 이제 자문하는 거죠.